네, 중국 리스크가 전 세계로 전이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어제 또 중국 증시 크게 무너지는 그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은 낙폭이 조금 진정되는 그 모습을 펼쳐주고 있긴 하지만 3천선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천선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이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이야기 자세하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 점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새해 들어서 계속 이 시장 점검이 필요할 정도로 급락하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어제장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제가 화요일마다 방송을 하는데 월요일은 이렇게 빠져서 시작하는지 좀 난감하기도 한데요. 뭐 그렇다고 종목 소개 없이 계속 시장 점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시장 점검을 하고 종목 소개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새해 첫날부터 투심이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중국 증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서킷 브레이커 제도, 새로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로 인해서 장 조기 마감이 벌써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고 평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2번이나 지지하면서 지수를 방어해 주었던 3,400대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현재 또 추가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8월에 폭락장에서 나온 저점이 2,850까지 확인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하락 자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할 것은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공포 국면으로 흘러가겠지만, 그래도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거기까지 안 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하락의 원인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락이라기보다는 투매가 났다. 그러면 투매 원인을 살펴보는 게 맞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책적 원인이 들 수 있겠습니다. 5% 이상 대주 지분 매각 금지가 해제된다는 이슈 때문에 이것에 굉장히 시장에 작용을 했고, 이 3,400선이라는 중견 가격대, 지수 방어를 했던 가격대가 뚫리면서 투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이 됐는데, 도입 첫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중국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 치고는 이 범위가 5% 7%라는 굉장히 한정적인, 굉장히 작은 범위의 변동성을 제한했다는 것이 오히려 공매도 하는 세력에게는 그 노림수 혹은 이제 타겟이 되어서 작용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펀더멘털적인 원인은 바로 환율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보게 되면 해당 국가 통화가 통화적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 수출 증가 효과로 인해서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안화 평가절하 상황은 한머니가 유출되고,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그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한머니가 크게 유출이 되고, 또한 이거에 따른 공매도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이 투매로 인하여 주가가 오히려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환율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SDR, IMF 편입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고정환율제를 좀 푼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 용인하에 평가절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은 정부가 용인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하지만 추가 절하 시에는 정부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되면 이 환율이라는 것이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고, 특히 중국 정부 개입하면은 일각에 있는 당국이 겁니다. 그래서 추가 절하 시 개입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할 때 이 환에 대해서 휘두르는 시장 증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좀 미지수다. 어느 정도 개입이 나오고 그에 대한 시장 반응 오늘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입이 나와서 환율의 절하가 반전이 된다고 했을 때 시장이 그러면 주가 반전을 하느냐, 오히려 이것이 또 나쁘게 해석될 수도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좀 1차원적인 해석보다는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에서, 예상본 대응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이로 인해서 이제 위안화의 안정성이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악순환의 고리처럼 증시와
한 시장이 서로 악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현재 상황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증시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낙폭과대 종목 뭐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 싶은 상황 심리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지만 뭐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라는 증시 격언처럼 낙폭과대 종목을 지금 보는 시점은 좀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상승한 종목이 몇 종목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렸지만 해남항공, 하이난항공이 어제 났습니다. 그런 하락장에서도.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을 찾기보다는 지금은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하락장에 버티는 종목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락장에 버티는 내수 종목이나 뭐 기관산업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방어주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어를 했던 종목들을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해남항공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는 장 초반에 지금 또 0.8% 하락으로 돌아서네요.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3천선을 이탈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장에서 종목 이야기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역발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을 좀 찾아보자. 안정권에 있는 그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그 관점에서 항공주가 제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간밤에 또 크게 떨어지면서 31달러 선으로 내려앉았고 유가의 하락은 유류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이 항공사들에게는 뭐 실적 개선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여행 산업, 이 항공 산업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같이 그런 대규모 하락장에서도 항공업종들은 몇 종목들은 이제 상승을 하고 방어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유가의 하락이겠죠. 근데 유가의 하락의 원인이 뭐 중동의 이슈도 있겠지만 현재는 오히려 중국의 이런 상황이 유가 하락을 더 촉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항공주는 유가 관련됐기 때문에 중국 증시 하락에 대한 해지성으로 볼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상황이고 최저점을 좀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유가 관련된 호재성 기업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원유 선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뭐 꾸준하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뭐 20달러까지 도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뭐 실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현재 가격선에서 추가 좀 조정을 받다가 한 차례 더 낙폭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품 가격이라는 거는 어떤 한 가격의 한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일단은 하지만 유가가 40달러를 하방 이탈하면서 글로벌 증시를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참 이제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과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상식선의 그런 논리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증시에 있다는 투자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을 위안화 평가 절하했을 때 수출 증대로 해서 증시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식 밖의 상황이 발생되는 것처럼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어떤 그 경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수준이 좀 지나치게 되면 이런 것이 오히려 반대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가 수준이 좀 지나치게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심각성 때문에 에너지 관련 기업 위주로 굉장히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이고요. 특히 원유 수출 국가에는 치명적으로 활동되면서 글로벌 경기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따라 반면에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또 특히 항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 비용 중에 언로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항공업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항공산업 자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소득 수준의 개선으로 국내 여행자 수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번에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또 많은 여행 수요가 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주민 1인당 연간 여행 횟수가 4.5회로 예상되면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소비 금액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오늘은 뭐 이 기업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4위 항공사고요. 해남항공. 그리고 중국의 남방, 동방 국제항공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3사가 독과점을 형성하는 이 항공시장에서 4위의 항공사다라는 것이고요. 주력으로는 이제 역시 이제 항공 여행 수송이 이제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항공 대수는 한 169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항공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항공사로서 이런 관광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따른 수요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 또한 외국 관광객들도 중국에 많이 이제 관광이 오게 되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이 하이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재무 분석을 보시게 되면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10% 미만은 낮은 편인데 이는 이제 항공산업의 특성상 유가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뭐 200에서 300% 정도로 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항공기 자체가 많은 투자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차원에서는 적당한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은 현재 상황에서 20배 미만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때 중국 후광통 종목이 상승을 할 때 항공업종은 뭐 이름에 걸맞게 뭐 날아다니다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주도주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반등할 때 굉장히 탄력적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고, 특히 유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 같은 큰 하락장에서도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모습이 현재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큰 투자 포인트, 국제 유가의 하락에 따른 순이익과 마진 증가 예상, 지금의 방어적인 모습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여행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산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이 기업의 특성, 기업 개별적인 특성인데, 운항노선이 3개 독과점 형성하고 있는 항공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운항노선을 확대하고 있고, 하이난 지역 특유의 뭐 우리나라의 제주도랑도 비슷할 겁니다. 하이난 지역에 대한 관광도시의 개발에 따른 수혜가 증가될 것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3개 항공사 의 이런 고평가 부분에서 상대적 저평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 해남항공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차트 분석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지난번 말씀드릴 때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도 큰 차이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 전략 제시가 오히려 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하면 굉장히 짧은 손절 라인을 두고 상대적으로 긴 이익 실현 가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목표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3.7위안 정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버텨왔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짧게 저점인 3.5위안 정도를 잡으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현재 시점에 손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를 도달하면 과감히 손절하시는 게 상책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짧은 손절 대비 목표가는 상당히 길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데, 목표가 5.5위안 정도로 해도 좀 보수적이지만 손절폭 대비 높은 목표가가 제시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시장이 어렵습니다. 낙폭과대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타기나 낙폭과대 종목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상승 시작했다가 또 하락 반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하락의 전저점까지 하락의 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는 또 방어적인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에 소개가 됐던 종목이라서 간단하게 이 투자 포인트들을 들어봤습니다. 이 해남항공, 하이나항공으로 좀 불리는데요. 중국 국제항공, 또 동방항공, 남방항공 이렇게 빅3라고 할 수 있겠고 4위권의 종목입니다. 하지만 왜 이 종목을 추천을 하느냐라고 의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재무제표 비교를 좀 해봤죠. 상대적으로 재무제표상으로는 좀 우량한 그 면이 있다라는 그 관점이고요. 지금 새해 들어서 중국 증시가 크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은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쪽으로의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잠시 좀 점검을 해봤고요. 다만 지난달에 소개됐던 목표가보다는 목표 주가의 눈높이를 살짝 낮췄습니다. 김호근 과장과 헬로차이나 해남항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